저는 앞서 발표한 분들과는 조금 다른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료기기나 인체 적용 등이 아닌 제약 과정에서의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약을 만드는 데는 여러 공정이 있겠지만 그중 믹싱 프로세스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공정입니다. 오늘은 그 믹싱 프로세스에 대해서만 저는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뒤에서도 말씀은 드리겠지만 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특정 약재를 혼합하는 단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이 바로 믹싱 프로세스인데, 다른 업계에서는 이 믹싱 프로세스 과정에서 이미 CFD를 이용하여 스케일업 및 탱크 내부 유동 등을 파악하는데 벌써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업계에서는 그에 비해 아직은 경험적 접근 방식에 기반을 두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사용되는 CFD 접근 방법을 통해서 믹싱 프로세스에서 CFD 해석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내용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졌는데, 먼저는 제약 공정에서의 믹싱 탱크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제목에 믹싱 탱크의 성능 개선에 대한 것을 언급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믹싱 탱크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고려를 하고 그다음 어떤 해석 기법과 어떤 해석 결과를 볼 수 있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약 공정에서의 믹싱 탱크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일반적인 약 개발 및 제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리코 관점에서 약물 개발 프로세서는 크게 네 가지 기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제일 먼저 약을 발견하는 드럭 디스커버리, 그리고 드럭 디벨롭먼트, 드럭 딜리버리, 드럭 매니팩처링,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특정 약효를 가진 성분을 발견하여 약으로 발전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투약할지를 결정하는 과정들을 거쳐 최종 제조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제조 단계를 다시 나눈다면은 제약 성분을 만들어내는 업스트림 프로세스와 환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다운스트림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장 등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것까지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중 제조 공정에서 업스트림 프로세스 단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믹싱 공정을 해석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믹싱 탱크 성능 개선을 위해 고려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믹싱 탱크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믹싱 탱크란 기체, 액체, 고체 상의 물체를 휘저어 섞는 기기 장치의 총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건데, 실제 믹싱 탱크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두 개 이상의 상 또는 어떤 종 등을 잘 섞이게 하는 것이 이 믹싱 탱크의 최종 목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단순화를 시켜서 믹싱 탱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지는지를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어떤 탱크가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종을 혹은 상을 잘 섞기 위해서는 임펠러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임펠러를 회전시키기 위해선 샤프트가 있을 거고, 그 샤프트를 동력에 전달해주는 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섞게 되어지는 대상이 되어지는 서스텐스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제외하고도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겠지만 최소한의 구성 요소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믹싱 탱크를 설계를 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고 어떤 거를 중점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제가 단순화시킨 구성 요소의 각각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탱크입니다. 자, 탱크는 그냥 사각 박스고 어떤 형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먼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타입에 따라서 디시드 타입인지 코니컬 타입인지 튤립 타입인지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잘 섞이고 안 섞이고의 차이가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타입이 정해진 후에도 각각의 치수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만큼의 서브스텐스를 용량을 집어넣을 것이고, 그리고 각각의 치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모두가 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어떤 조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믹서입니다. 믹서의 목적은 실제 탱크 안에 들어져 있는 어떤 물질들을 잘 섞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 믹서의 어떤 프로펠러 등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사이즈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크기, 위치, 각도,
여러 가지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아까 실제 동력을 전달해주는 모터 부분의 출력 등도 역시 여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프로펠러 블레이드가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부의 유동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역시 이것도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서브스텐스 부분을 보면은 실제 이 부분은 약을 만들기 앞서서 아마 대부분 정해져 있기는 할 겁니다. 어떤 성분을 섞었을 때 어떤 약효가 난다라는 게 정해져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역시 실제 우리가 해석적으로 접근을 하든지 아니면 뭐 실험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리퀴드로 할 건지 리퀴드 가스, 리퀴드 솔리드, 그 다음에 멀티 스피시즈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간단한 구성 요소로 탱크, 믹서, 서브스텐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각각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믹싱 탱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의 변수를 총합하여서 우리는 고민을 하고 이 부분에 이런 많은 것들을 뭐 마치 그 머신을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어떤 이런 그 종류에 대해서 한정적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수많은 변수들을 가지고 고려해서 우리가 어떤 믹싱 탱크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유로 우리가 해석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어서 바이오 제약 산업에서 해석의 필요성과 장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이프티, 타임, 코스트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중 세이프티 부분은 특히나 다른 두 가지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이 분야는 사람의 건강과 더 나아가서는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표준과 규약, 그리고 의료기기 등에 사용되는 머터리얼에 대한 기준도 만족을 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이런 규약 및 기준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속해서 변해가는 이런 기준들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더 많고 다양한 테스트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기존의 실험적인 방법만으로는 이런 조건들은 만족시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석을 이용한다면 인실리코 환경에서 해당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수많은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존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은 기존 많은 사용자들을 통해 입증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믹싱 탱크에서 해석적 고려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적으로 고려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 해석이라는 것은 실제 리얼 월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수학적 모델링 후에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믹싱 탱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이런 수학적 모델링을 하고 그 움직임, 내부에 있는 유체의 움직임이라든가 실제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반영을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믹싱 탱크에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첫 번째는 내부에서 리퀴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서브스텐스가 섞여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두 번째는 실제 이것을 섞기 위해서는 블레이드가 회전을 하고 그 힘으로 인해서 얘가 섞이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은 그 회전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석상에서 고려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실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이 믹싱 탱크 내부에 전부 다가 하나의 페이스로만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리퀴드이겠죠. 그 리퀴드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탱크 내부에 가득 차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싱글 페이스로 우리가 구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미리 지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해석 결과와 그 다음에 해석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에는 멀티페이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리퀴드로 이 탱크 내부가 가득 차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부만 차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당연히 뭐 공기가 되어져 있건 어떤 가스의 형태로 되어지겠죠.
자,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도 멀티페이스의 형태, 두 번째 형태일 겁니다. 하지만 싱글 페이스로 했을 때 해석적으로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어떤 그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싱글 페이스로 접근을 하느냐, 멀티페이스로 접근을 하느냐가 되어질 수 있는데, 멀티페이스의 경우에 주 핵심 사항은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선이 있는데, 이 선처럼 실제 계면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리퀴드와 가스가 실제적으로 회전이 되어졌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수면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수면을 추적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은 이런 멀티페이스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다음은 리퀴드 내부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져 있을 때 얘기입니다. 믹싱 탱크의 주 목적이 이 여러 가지의 상들이 서로 섞이는 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리퀴드 안에 솔리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솔리드 등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 거동에 대해서 구현이 가능해져야 됩니다. 엔시스에서는 이런 리퀴드 내부의 솔리드들이 어떤 식으로 그런 운동을 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추적을 하는 모델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기 옆에 보이시는 리퀴드하고 가스입니다. 보통 가스가 있으면 저희가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버블들이 어떤 식으로 상승을 하고 그 내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지에 대해서 추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멀티 스피시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리퀴드하고 섞여 있다거나 혹은 리퀴드 안에 이런 가스상들이 있어가지고 반응 등이나 이런 것까지 역시 구현이 가능합니다. 회전체 모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 믹싱 탱크의 매우 중요한 운동 중의 하나입니다. 블레이드가 회전을 하고 그 회전에 의해서 내부에 있는 물질들이 섞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CFD에서 이 회전체 모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해석적 접근 방법, 그리고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해석 결과 또한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FD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모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로테이팅 존과 스테이셔너리 존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로테이팅 존은 말 그대로 직접 회전을 하는 그런 어떤 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스테이셔너리 존은 실제 영향은 받긴 하겠지만 외력에 의해서 얘가 회전이 되어지지는 않는 그런 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거는 실제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MRF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MRF라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 로테이팅 존이 되어 있는 회전 존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블레이드가 직접 돌아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블레이드가 돌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회전에 힘을 작용을 하냐는 건데, 그 부분은 로테이팅 존이 되어 있는 영역을 별도로 분리를 하고 그 영역의 유체가 회전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블레이드가 회전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어지는 게 바로 MRF라는 방법입니다. 실제 MRF 같은 경우에는 뒤에 소개를 드린 다른 방법에 비해서 상당히 큰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이 바로 스테디 해석, 정상 상태 해석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이 정상 상태 해석이 가능하면은 실제 해석적 비용이 매우 크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많은 믹싱 탱크 해석에서 MRF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슬라이딩 메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로테이팅 존 자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블레이드가 회전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실제 MRF하고는 다르게 당연히 정상 상태 해석인 비정상 상태 해석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는 기법입니다. 즉 MRF는 이거에 비해서 실제 블레이드가 돌아가지 않아서 해석적인 시간은 짧을 수 있지만 이런 돌아간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어떤 그 현상 등은 모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슬라이딩 메시는 더 많은 해석 시간을 요하기는 하겠지만 블레이드가 돌아갈 때 발생되어지는 어떤 현상들이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는 모사가 가능한 게 바로 슬라이딩 메시입니다. 자, 이게 MRF와 슬라이딩 메시 둘 다 이 부분에 로테이팅 존과 스테이셔너리 존이라고 이 존이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그 존이 구분이 될 때 컨퍼멀로 하느냐 아니면 넌 컨퍼멀로 하느냐라는 방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MRF 같은 경우에는 컨퍼멀이든 넌 컨퍼멀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설정을 해도 무방하지만, 슬라이딩 메시의 경우에는 실제 이 경계면이 움직이면서 컨퍼멀이 되어져 버리면 이게 노드가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non-conformal로 해석 격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처리를 하셔야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MDM 기법이라고 해서 다이내믹 메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이내믹 메쉬 같은 경우도 역시 실제 블레이드가 움직이는데 슬라이딩 메쉬와 비교를 해보면은 차이점을 보시면은 슬라이딩 메쉬의 경우에는 무빙 존과 스테이셔너리 존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 있지만 MDM의 경우에는 별도로 분리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에 실제적으로 격자가 들어갈 텐데 슬라이딩 메쉬에는 이 내부의 격자가 통째로 움직이는 상태이고요. MDM의 경우 격자는 되어져 있지만 움직이면서 얘가 고정이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격자를 리메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얘기는 실제 리메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슬라이딩 메쉬에 비해서 MDM의 경우 더 많은 해석 시간을 요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슬라이딩 메쉬를 써야 될 것 같은데 MDM의 장점을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딩 메쉬는 이렇게 독립적인 무빙 존을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교차되어지는 어떤 움직임이나 변형이 많은 그런 움직임을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그에 비해 MDM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시간을 요하기는 하겠지만 이런 다양한 움직임을 묘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오버셋 메쉬입니다. 오버셋 메쉬의 경우에는 보시는 걸로는 슬라이딩 메쉬와 거의 유사하고 그 부분이 무빙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오버셋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교차되어지고 겹쳐진다라는 건데 그 백그라운드 메쉬라고 해서 이 배경이 되는 부분이 전체 격자를 넣고 구분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이 컴포넌트 메쉬라는 부분을 덮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컴포넌트 메쉬인 존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슬라이딩 메쉬의 장점인 격자가 재생성되지 않는다라는 장점을 가져가고요. 그리고 MDM의 장점인 다양한 움직임을 모사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역시 두 개의 장점을 다 가져가게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는 이런 부분에 말씀드린 4가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MRF, 슬라이딩 메쉬, 다이내믹 메쉬, 오버셋 메쉬입니다. 자, MRF의 가장 큰 장점은 스테디 해석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빠르고 사용자가 상당히 편리하고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슬라이딩 메쉬, MDM, 오버셋 메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트랜지언트 해석으로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각각의 모션이 얼마나 더 자유롭고 그 다음에 사용자 편의성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믹싱 탱크 해석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MRF 기법으로 대부분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연히 효율적으로는 계산을 위해서는 MRF 방법을 이용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지만 별도의 어떤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MRF로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슬라이딩 메쉬나 MDM, 오버셋 메쉬의 각각의 특징을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석으로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실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믹싱 탱크에서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스케일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실험실 단계에서 사용하는 어떤 접근을 하고 그리고 실제 생산 단계에서는 상당히 용량이 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런 용량이 커짐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을 스케일을 업을 시켜버리면은 문제가 발생하고 실제 패턴이 달라지는 경우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해석적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훨씬 더 원활하게 원하시는 그런 스케일업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스케일업 해석에서는 보통은 싱글 페이스를 사용할 때도 있고 멀티 스피스를 사용할 때도 있고요. 그거는 여러 가지 경우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서 MRF를 사용하는 게 가장 경제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실제 블레이드를 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게 실제 블레이드의 움직임에 따른 어떤 부분이 아니라면은 굳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실제 전체적인 내부의 유동장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레지던스 타임과 블렌드 타임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면 등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해석의 목적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퀴드와 가스의 경계면의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석적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은 싱글 페이스가 아니라 멀티 페이스로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고, 이 해석은 뭐 스테이트로 정상 상태도 가능하고 비정상 상태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회전체 방법도 MRF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MRF가 아닌 뭐 다른 방법 역시 이걸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내부의 유동 부분을 분포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워터 레벨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실험 데이터하고 실제 이런 수면 예측 해석한 것을 비교를 한 부분인데, 상당히 정확하게 잘 맞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내부에 가스가 섞이는 부분에 대한 해석입니다. 가스 리퀴드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하단에 지금 블레이드 옆으로 링 모양이 있는데, 거기에서 기포, 그러니까 공기를 주입을 하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멀티 페이스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이 내부에 시간에 따른 변화가 발생을 하므로 트랜지언트 해석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포가 발생을 할 때 무빙 영역과 스테이셔너리 영역에 대해서 연계가 필요하므로 슬라이딩 메쉬나 MDM, 오버셋 등 실제 블레이드가 돌아가는 것을 모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볼 수 있는 거는 내부의 유동장 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리퀴드와 가스의 이렇게 분포 등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블 사이즈의 분포 역시 확인이 가능하고요. 버블의 레지던스 타임도 예측 또한 가능합니다. 보시는 거는 실제 버블 사이즈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사이즈, 그 위치별로 평균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수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솔리드 리퀴드 시스템 부분입니다. 리퀴드 내부에 솔리드가 존재를 하고, 리퀴드의 움직임에 따라서 솔리드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분포를 하고 움직이는지에 대한 예측을 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멀티페이스가 되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언트 해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MRF, 뭐 기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바이오 업계에서는 이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렌드 타임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해석의 경우에는 이 내부의 그 어떤 물로 같은 걸로 가득 차여져 있을 때, 같은 스피시즈인 같은 리퀴드겠죠. 잉크 방울 등이 여기에 떨어졌을 때 이 잉크 방울 등이 내부에서 확산이 되어지고, 그리고 점점 확산이 되어져서 이 전체에 동일한 농도가 되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예측을 하는 해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따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 많이 하실 수 있는 해석이기는 한데, 보통 이런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트랜지언트 해석을 보통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해석의 경우에 어떤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스테디 해석으로 먼저 해석을 진행하고, 확산이 되어지는 이 부분만 별도로 트랜지언트 해석을 하면은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이런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소개를 드렸고요. 그러니까 멀티 페이스가 아닌 멀티 스피시즈가 되어질 거고, 그 다음에 스테디 해석, 그리고 MRF, 뭐 여러 가지 다른 모델을 사용을 해도 되고요. 실제 레지던스 타임과 블렌드가 되어지는 타임까지 얻으실 수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자, 일단 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실제 믹싱 탱크 성능 개선을 위해서 CFD 해석 기술 활용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실제 NCS에서 제공한 NCS 플런트에서는 다양한 해석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 이런 믹싱 탱크 내부의 현상을 구현하는데 상당히 많은 기법과 그다음 많은 경험 사례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CFD로 해석을 진행을 할 때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어떤 비용적인 측면, 시간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용 기법에 따라서 뭐 싱글 페이스, 가스 리퀴드 플로우냐, 리퀴드 솔리드 플로우냐, 리액팅 플로우냐,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런 부분에 따라서 해석적인 시간 혹은 해석적인 비용이 증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물론 이렇게 복잡한 걸로 간다고 해도 뭐 여러분이 실험적인 방법이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겠지만, 당연히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고자 함에 있어서 이런 해석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